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다임리서치 박진혁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성욱 교수님께서 이제 다크팩토리 책에 어떤 기술이 현재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부연,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요, 피지컬 AI 기반 무인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영체제가 필요한지 XMS의 역할을 중심으로 또 차세대 AI 팩토리의 구체적인 구현 방향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제조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AI가 우리 현장의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일 텐데요. 솔루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피지컬 AI 무인 공장을 위한 첫 번째 OS라는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장이란 걸 생각해보면 반제품이 계속해서 이제 공장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점점 가치를 더해가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떤 방목을 만나게 되고 비효율을 겪게 되거든요. 결국 이 무인 공장이 되면은 이제 개별 어떤 자동화 설비 또는 로봇이 스스로의 단위 동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들 로봇 간의 협업을 잘할 거냐가 이 무인 공장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XMS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봇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잘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X플로우는 공장에서 어떤 물류 흐름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물류를 잘 계획해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다크 팩토리가 겪는 문제들에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MS는 형태가 다른 로봇, 제조사가 다른 로봇이 사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들의 유사한 일정을 하나의 브레인으로 끌지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이제 제조 물류 현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의 모습인데요. 이 로봇들이 자기 입장에서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비켜줬다가 다시 길을 막고 내 눈앞에 길이 막혔으니까 또 비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현장에 엔지니어가 뛰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시스템이 공장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 로봇 구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시로 치면 교차로가 되는데요.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공장에는 그런 게 없겠죠. 계속 교차로 문제를 위해서 엔지니어가 직접 교통에 대한 규칙을 다 세팅하고 안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공장에 여러 제조 시스템들이 있을 때 이 제조 시스템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설정도 있을 거고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들에 대한 것들도 개별 시스템마다 별개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직접 부검이 하면서 1년, 2년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안정화를 시켜야겠죠. 이런 데 대한 안정화 시간은 물론이고 결국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도 비효율이 커지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XMS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키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AI 협업 기술, 두 번째가 이러한 로봇들이 있을 때 어떻게 협업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솔루션이 어떻게 핵심을 가지고 그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여러 고객사에 맞춰서 제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I 협업 진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보여주셨던 영상도 있는데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의 모습이고, 이제 좌측 하단 같은 경우는 로켓 오토메이션 산하의 오토모터스라는 회사의 간지 화면입니다. 이 간지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 도시의 어떤 교차로의 신호등 같은 규칙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 곳곳에 대해서 일방통행 또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어 라는 어떤 제약을 덧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역 같은 경우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개별 로봇이 이걸 빠져나가기 전에는 후방의 로봇이 진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봇이 진입하게 되고요.
뒤에서 오는 로봇은 이 로봇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여기 진입을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규칙을 덮개야만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XMS에서는 아까 보여주셨던 영상처럼 다양한 어떤 경로 중첩이나 주문이 겹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XMS가 스스로 알아서 이들 작업을 배분하고 경로를 산출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보셨던 영상이고요. 가다가 이제 길이 막힌 경우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길을 경로를 재산출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 같은 경우 이제 경로 재산출에 넘어가서 작업 또한 재배정되는 모습입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나보다 더 나은 로봇에 대해서 이 작업을 다시 보내주게 되고요. 두 로봇에 대해서 길이 다 막히니까 다시 어디에도 작업이 배정되지 않다가 결국에 다시 길이 해제되게 되면 가장 최적의 로봇에 이 작업을 다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들을 이 XMS가 꽉 쥐고 개별 로봇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그때그때 풀어주면서 경로를 재산출하고 작업 재배정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조 공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래 구역에 이 AMR이 길이 있다고 해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진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에 진입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1번 로봇이 빠져나오다가 회전할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면 너가 못 나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이 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구역에 뭐 4대가 적당할 수도 있고 7대가 적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작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착을 위한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로봇이 주행하기 위해서 이 구역에 있는 로봇을 선제적으로 배출하고 비춰주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AMR이 가장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역에서 보시면은 이 넓은 골목길 구역에서 AMR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센서로는 이 구역 내에 로봇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이즈의 로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시스템이 이 구역에는 어떤 사이즈의 로봇이 들어있고 그 로봇이 빠져나올 때 충돌이나 교착이 생기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XMS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은 로봇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교착이 생기지 않는 후방 위치에서 적절하게 대기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더 위쪽 구간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작은 로봇 2개가 서로 교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르게 대응할 텐데요. 이쪽 구간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로봇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로봇이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 로봇은 교통의 효율을 위해서 이 후방에 대기한 것이 아니라 이 구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이 두 로봇은 사실 교행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를 저희가 정해 뒀거든요. 그래서 작은 로봇의 경우에는 이 위치에 대기하고 큰 로봇의 경우는 더 큰 위치에 대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1그 1서 같은 규칙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XMS가 맵에 대한 기준 정보, 그 각 로봇이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와 목적지에 대한 작업 정보, 이것들을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가 POC를 했던 사례인데요. 이 4대의 로봇에 대해서 동시에 맞은편으로 이동명령을 발행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SGR이라든지 일본 통행료 같은 어떤 정적인 규칙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 4가지 명령을 누가 먼저 피해주고 누가 먼저 주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과 교착 방지에 있어서 이 XMS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시각화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이제 좁은 구역에 4대의 로봇이 있고 이 로봇에 대해서 이동명령을 내렸을 때 이 교착과 충돌은 사실 생겨서 안 되는 일이에요. 생긴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방지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한 경우 수를 XMS 내부적으로는 다 이것을 하게 되고 누가 먼저 피해주고 그 다음 누가 갈지가 가장 최적일지를 미리 연산한 다음에 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현시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대규모의 사례고요. 이러한 대규모의 사례에서 이제 이런 충돌 교착과 다르게 전체의 문제고요. 전체의 경우는 이제 개별 로봇들이 내 입장에서 근시안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강남역에 차이가 막히듯이 도시의 정체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강학습 AI가 전체를 내다보면서 일부 로봇에 대해서 후회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 정체를 스스로 해결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수십 개 이상의 레벨에서 이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았을 때 기존의 로봇보다 20%에서 30% 덜 써도 동일한 KPI 달성 벌써를 여러 차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이었고, 이제 이건 1000대의 로봇을 이제 저희가 그런 로봇을 수백 대, 1000대를 돌리기 위해서 그 연산에 있어서도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1000대의 로봇이 단일의 PC에서 디지털 트윈과 함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1000대의 각각 로봇에 대해서 실시간 경로 산출, 작업 매적, 충전에 대한 인사결정,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사실 하나의 각 PC에서 할 정도라서 부하가 굉장히 작고 그 모든 의사결정들이 작업 경로 산출이나 작업 재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주기를 굉장히 짧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00대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로봇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수백 밀리세컨드, 1호도 1초 이내에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대의 맵인데요. 이것도 AMR을 보시면은 이 맵에 굉장히 많은 어떤 교차로와 함유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등과 같은 각종 체계를 다 룰 세팅하려면 아까 보셨던 로컬 오토메이션의 경우처럼 일반 통행이다, 대수 제한이다, 이걸 엔지니어가 세팅하려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수개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게 있고요. XMS에서는 이러한 맵에 대한 기준 정보를 올려주면 XMS가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맵을 올리고 랜덤 모드로 돌려보는 데 있어서 수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결국 이 로봇이 다크 팩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제조사의 로봇이 있겠죠. 그리고 PC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최초에는 우리가 PC를 IBM 거서는 IBM의 모든 CPU, 운영체제, 그것들 다 연계된 하나의 가지 시스템 그리고 HCL 등록하나에 그래서 윈도우가 나와서 운영체제가 잘 잡고 CPU나 GPU나 외국에 제가 이거 하는 식으로 연동이 되겠죠. 이 공장 운영체제에 있어서도 결국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장의 그 시스템이 OHC 시스템에 도입하면 그 시스템이 종속될 수 있고 AI에서 도입하게 되면 결국 시스템에 종속되게 되고 많은 사전 업체들이 한국 공급하는 엑사에 대해서 대장 발전하는 경우를 솔직히 걸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시스템을 계속 사이로하게 되고 보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전혀 어떤 이 시스템 간의 지능적인 이사일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XMS에서는 이 로봇들의 형태와 그 제조사 상관없이 다 인도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이 로봇들의 가치 안의 시스템이 모두 다를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시스템의 이런 개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자동교회라든지 설포트라든지 다양한 인프라 설비들인데요. 이들에 대한 프로토콜도 이제 표준화해서 어떤 공장이든 이 로봇의 형태는 물론이고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도 쉽게 금방 한두 달 내의 시간 내로 이들을 연동하고 하나의 시스템을 돌릴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AGV, AMR, OHT, OA셔서 이런 로봇에 대한 표준책인데요. 저희 표준책은 이제 Vehicle Control Protocol, VCP라는 프로토콜이고요. 이게 대외적인 어떤 표준 중에서는 VDA PPT랑 유사합니다. VDA PPT가 이제 AGV, AMR에 대한 표준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VDA PPT를 알기 전부터 이런 VCP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AGV, AMR뿐만 아니라 OHT 또는 이런 코웨이 소프트웨어 아니면 휴머노이드나 어떤 고정된 로봇에 대해서도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마그네틱 타입의 AG를 쓰고 있다가 유료 자동화를 더 진설하기 위해서 신규 AMR을 살려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에서는 기존 로봇을 버리지 않으면 난 연동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멀쩡한 로봇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로봇을 연동을 시키고 새로운 로봇도 원하는 어떤 하드웨어 업체를 고르시게 하고 그 업체의 것을 연동시켜서 훨씬 더 좋은 로봇 숫자에서 유료 자산을 발생하는 것을 해드리고, 그 공장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연동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층의 교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의 사례인데요. 이 2차 전지 공장이 250대의 로봇이 공장의 여러 구역에 위치되어 있고 이 로봇이 다 형태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전체 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랐고요. 이것들을 단일의 소프트웨어로 다 똑같은 아키텍처, 똑같은 프로토콜로 같은 사전 기능을 구성하면서 이 공장 전체에 대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카이로스의 사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VCT 기반으로 결국 OHT, AGV, AMR, 휴머노이드 이 다양한 로봇들에 대해서 연동한 단일의 소프트웨어를 실제 실증하는 공간이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방문이나 외부 시연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영상이긴 하고 카이로스.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결국 이 XMS나 솔루션이 결국 공장에 공급되게 되면 당연히 똑똑한 건 알겠는데 쉽게 쓸 수가 있어야죠. 금방 배포가 가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여러 고객사에서 계속 공부하면서도 이 솔루션의 코어 자체는 가지를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단일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위의 로봇, 상위의 시스템, 주변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이제 PC에서 드라이버 기반으로 어떤 GPU나 CPU가 소통하듯이 이러한 미드웨어를 둬서 각각의 로봇에 대한 연동을 제공하고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코어에서 뻗어나오는 외부 API들을 그대로 파트너사들에게 알려주거든요. 파트너사가 직접 설계를 할 경우에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모바일에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하면 고객사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외부로 받아들 수 있는 API 통해서 명령을 주행하거나 명령을 발행하거나 이런 간접 명령에 대한 것들도 별도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UI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웹 버전의 UI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사전에 이 모든 공장에 대해서 실제 나가보기 전에 KPI가 얼마일지, 최적의 투자는 얼마일지 이런 것들 다 검증해서 확인해 보거든요. 상위에는 이제 AMR에 대한 공장이 있었고요. 상위는 OHCM이 있는데 이 XMS라는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VCT라는 프로토콜로 현실의 로봇과 디지털 트윈 속의 로봇이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통하고 있는 로봇이 현실의 로봇인지 또는 가상 공장 속의 로봇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언어 체계로 나랑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장에서 이 공장에 대한 여러 의사결정들을 미리 연습하고 확인해보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진행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기존에는 이 공장에 대해서 이 교차로나 이 로봇들 간의 어떤 작업 순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수십 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가능한 것은 이런 도면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올라오면 이 도면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운영할지 실시간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XMS가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에서 이 웹에 대한 기준 정보를 주고 곧바로 이 웹에 대해서 랜덤한 오더를 돌리면서 아주 가혹한 정보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웹은 두 대의 로봇이 준영되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사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로봇을 넣어놓고 아주 가혹한 조건으로 명령을 발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체나 교착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미리 다 검증해보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위 시스템, 하위 시스템 연동이 된다. 두 번째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로봇들 간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상위로 가면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 애초에 물류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기존의 공장에 이제 MES가 생산 지시를 내릴 거고 MCS가 그 생산 지시에 맞는 어떤 반제품 무엇을 들고 있지, 어디 있는 반제품을 들고 있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어디에 있는 걸 들고 있지가 결정되게 되면 각 로봇에 대한 컨트롤 시스템이 실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 X플로어는 이 로봇,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로봇에 대한 연동은 XMS가 가능하고 이 생산 체계 안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 그럼 반제품 A, B, C가 필요하겠네. 그 A, B, C가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X플로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MR, OHT 같이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동작하는 어떤 단일의 어떤 물류 설비, 스토커, 컨베이어 같은 시스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장 레이어에서는 WCS가 하는 의사결정이라든지 MCS가 하는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시스템이 상위 시스템이었을 때는 사람이 직접 어떤 피드백을 주겠죠. 트리거를 제공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지시로 이 이외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X플로어와 XMS가 나눠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를 말씀드리면 공장에 보면은 단일의 어떤 물류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스토커도 있을 수 있고 OHT도 있을 수 있고 AGV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초기에는 원래 이런 경로 물류 계획이 더 나았겠지만은 이 스토커라는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 AGV로 바꿔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엑스플로어가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창고나 분제품 보관구역에 보면은 이 재고를 몰고 있을 때 리밸런싱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향후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 미리 유리한 위치에 보내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도 이 엑스플로어가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목적지로 가고 있다가 내가 하는 목적지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체 정품들에 대한 정보를 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를 해석해서 이 상품의 정보에 대해서 대체 정품을 결정하는 것도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생산 계획과 창고에서 어떤 단출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물류 계획을 분할 그리고 그 계획 분할된 물류 계획에 대한 로봇의 어떤 실행들을 엑스플로러와 XMS를 이제 나눠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혁 디렉터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실까요? 네. 가운데 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각 설비가 움직일 때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완성도란 말씀이 어떤 완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설비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100% 완성도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차가 그래도 한 2% 있는 98% 완성도를 갖고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충돌과 관련해서는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보였던 시각화 결과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수를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가 피해주고 어떤 트리서치 알고리즘과 비슷한데요. 이걸 어떤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많은 경우수를 따져보고 거기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고르는 건데 그게 항상 100% 최적은 아닐 수 있고요. 근데 실행 가능한을 판단의 100%를 알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에 대해서 100% 강제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개별 로봇에 대해서 이제 여러 로봇 업체가 쓰고 이제 현장에는 로봇에 대한 그 수준이 다를 수도 있을 거고 통신 인프라가 제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로봇이 보고하는 어떤 정보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로봇이 가다가 통신 두절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로봇들과 소통하면서 로봇들이 알려주는 최신의 정보에 기반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단지 시스템에서 보면은 개별 로봇에 대해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경로를 알려주고 그 이유는 스스로 알아서 가라라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로봇이 가다가 중간에 통신 두절이 되게 되면은 교차로에서 다른 로봇에게 나 지나가고 있으라는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충돌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 로봇에 대한 모든 경로를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XMS는 모든 경로를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 로봇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조금씩 이것들을 풀어주면서 고삐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주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나눠줄 때 한 특정 어떤 위치 자체가 두 개의 로봇에 동시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통신 두절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로봇이 마음대로 가다가 출발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설명 잘 들었는데 요 다임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인 공장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게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적용 사례가 좀 있나요? 네, 말씀드린 이제 XMS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실제 해외 2차 전지 공장 아니면 이제 구형 설비랑 연동하는 국내 PCB 업체라든지 여러 레퍼런스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곧 공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드 AI 공장장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제조업체들이 본인의 어떤 공장의 어떤 도면이나 무료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그것들 입력하였을 때 최적의 어떤 동선은 얼마, 무엇이고 그때 로봇이 몇 대가 적절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설계 시뮬레이션도 일반적으로 아무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이용하게 되면 내 공장에 대해서 몇 대의 로봇이 적당하고 그때 KPI는 얼마인지 이런 최적의 투자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정부가 지금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공급사로도 지금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이미 있어요. 해외 2차 전지 공장,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PCB 제조업체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